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가정 형편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차가 있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군대를 다녀온 후로 아버지의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가정 형편이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예전처럼 놀고 먹고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틈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졸업과 동시에 전자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제가 처음 입사했을 당시에는 부조리나 억울한 부분들이 정말 많던 시절이었습니다. 선배들의 일까지 대신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사들의 개인적인 부탁까지도 다 들어줘야 했습니다. 그래야 인사고과 및 승진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이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빚도 갚아드려야 했고 제가 살 집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결혼은커녕도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봤고 늘어난 뱃살과 술 담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친한 친구의 아내가 혈액암으로 죽으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일만 하다 죽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을 다녀오기 며칠 전에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하고 매일 야근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일하던 입사 초에는 끄떡 없었는데 그때 쓰러지면서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저도 늙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더 늙기 전에 저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주고 싶었습니다. 회사에 휴직을 신청을 하고 살면서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여행을 준비하는데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것을 준비해 가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그냥 무작정 인터넷으로 내일 당장 탈 수 있는 항공권 애매하였습니다. 공항에서 환전을 하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급하게 준비한 것도 있었고 생각보다 비싼 항공권 가격에 동남아로 가게 되었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준비나 계획 없이 즉흥으로 떠난 여행이라서 공항에서 내리고 나서부터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단 캐리어를 끌고 하루 종일 시내를 걸어 다녔습니다. 어디서 자야 할지, 뭐를 먹어야 할지, 우기라서 그런지 중간중간 내린 폭우 때문에 옷도 다 젖었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팠지만 잔소리하는 상사도 미친듯이 울리는 전화 벨소리도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니 이곳이 천국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반가운 한국말로 저에게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자였습니다. 혹시 소매치기 당했냐면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시끄러운 외국말 가운데서 그 여자의 친절한 말은 너무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제 상황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정하고 온 것도 없고 심지어 돌아갈 일정도 정하지 않고 자유여행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는 여행이라서 막막하다고 하였습니다. 한참을 정신 나간 사람인 것처럼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자기네 일행이 있는데 같이 여행을 다닐 생각이 있냐고 저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여행 가서 낯선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는 친구 말이 생각나서 걱정이 되긴 했지만 당장 배도 고프고 잠을 잘 숙소도 없었기에 그 여자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모텔같이 생긴 숙소에 짐도 풀고 씻고 나서 로비에서 다시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같이 여행하는 일행들을 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자기 친구와 친구의 남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친구와 남편은 특별한 정처 없이 세계 여행을 하는 부부라고 하였습니다. 여행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행할 돈을 모은 후에 다시 여행을 이어나가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한국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들어와서 몇 개월만 지내다가 다시 세계 여행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을 건넨 그 여자는 약 3개월 정도 여행을 다닐 계획으로 그 친구 부부와 함께 다니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다같이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잘 모르는 저에게 정말로 좋은 기회였고 아마 혼자 다녔으면 이 정도로 만족하고 좋은 여행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도 3개월 정도 같이 여행을 즐겁게 다니고 그 여자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여행 중에 저희는 연애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행에 푹 빠져버린 것인지 이런 자유로운 삶이 좋아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당장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것 같은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아직 휴직 기간이 남았는데도 저는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연애를 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재취업도 하지 않은 채 그녀에게 프러포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여자들처럼 저에게 직장을 가진 후에 결혼을 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기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서 결혼을 했다고 누군가의 아내로 구속된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행도 자주 다니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그런 삶이 좋아서 퇴사를 하였고 그녀와 결혼을 결심한 것이기에 저런 조건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결혼을 하였고 신혼여행으로 6개월 자유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해외에서 아내 친구 부부와 만나서 같이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꿈만 같았던 신혼여행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제 개인적인 시간도 있으면서 자유롭게 연차도 길게 낼 수 있는 회사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전 회사에 비해서는 월급은 많이 줄었지만 아내와 같이 다니는 회사라서 그런지 행복했습니다.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기회가 될 때마다 여행도 다니면서 결혼 생활을 즐기던 중 제가 무정자증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못 가져도 괜찮다면서 같이 여행도 다니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살면 된다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 부부가 한국에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몇 주간 한국에 있으면서 밀렸던 개인적인 일을 처리한 후에 아프리카로 2개월 정도 여행을 가려고 준비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너무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도 여행을 다녀왔기에 또 연차를 내고 2개월이나 여행을 간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회사가 바쁜 성수기 시즌이었고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가해지면 그때 둘이 같이 가자고 하였지만 요번에 친구 부부와 꼭 같이 가고 싶다면서 저가 안 가면 자기 혼자라도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와 상의도 끝내지 않은 채 회사를 퇴사해버리고는 여행 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에 충격을 받긴 했지만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기에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자주 연락하겠다는 인사를 남기고 친구 부부와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나 메신저만 하고 별다른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길고 긴 2개월이 지나고 친구 부부와 함께 아내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한국을 온 기념으로 공항에서 바로 가까운 서해바다 펜션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오랜만에 아내를 보니 너무 좋았습니다. 고기도 굽고 회도 먹으며 오랜만에 즐겁게 술도 마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의 대화에 제가 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여행을 안 다녀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모르는 그들만의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혼자서만 술을 마시다 보니 금세 취기가 오르게 되었고 저희 부부방에 들어가서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아내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 부부관계를 가지려고 아내가 다가오는 줄 알았고 저도 그리웠기에 불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뜨거운 시간을 보낸 후 화장실을 가려고 불을 켰는데 아내가 아니라 아내 친구였습니다. 제가 술을 너무 마셔서 큰 실수를 했다면서 연실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내 친구가 저인지 알고 들어왔다면서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거실로 나갔더니 아내가 아내 친구 남편과 뒹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아내에게서 그놈 떼어냈더니 저에게 왜 그러냐고 아내가 물었습니다. 소리를 들어보니 잘 즐기는 것 같던데 왜 자기는 못 즐기게 하냐면서 같이 하자고 하더군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몸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욕구를 해결하면서 지내면 되는 거라며 답답하게 굴지 말고 프리하게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저 이야기를 듣는데 제 아내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면서 집에 가자고 했더니 싫다면서 안 따라 나오더군요. 그 일 이후 며칠이 지나서 아내는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저를 사랑한다면서 잘 지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라며 몸은 누구와 무엇을 하든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배고프면 밥을 먹는 것처럼 누구랑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맛있는 식당을 알게 되면 나중에 저와 같이 오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저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저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자 아내는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자면서 천천히 생각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전처럼 제 옆에서 지내는데 저는 이 여자가 더 이상 제 아내 같지가 않습니다. 이혼하는 게 맞는 거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